일반 직원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 직원들이 고령자 복지 사업이 뭐 농협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익 되겠나. 그 다음에 이 농협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뭐 고령자 복지 사업을 적절하게 보이는데 이 적절성을 왜 진출하느냐 이런 생각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었는데 앞에서 이야기 무슨 주로 뭐 고미한 이야기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의 고령화 속도 고령화가 돌아온다 개혁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심정적으로 그걸 절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시의 오지마 이 우도공 시의 고령자 복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지고 우도공 시의 고령자 복지 담당자의 이야기를 해보러 전화를 했는데 상사가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사가 급한 용무를 해서 갈 수 없게 되면서 혼자 이제 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재 씨가 농협 직원이 혼이 있어요. 거기에 시청에 가니까 상당히 불안했는 그것을 불안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청에서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갔음에도 불구하고 홈헬프 서비스 담당자, 그다음에 주간보호 담당자, 조정계, 재가복지 계장 이게 갑자기 입장과 해서 농협에 대한 기대를 그러한 커다란 기대를 공적 부문의 그런 한계를 알고 있을 때 농협에 대한 기대를 민간 부문에서 기대를 말해주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협의와 하면서 점차 이 농협이 참신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 홈헬프 연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 홈헬프를 농협에서 그전까지 앞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이전에도 상급 홈헬프 양성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상급 홈헬프에 대한 연수를 특별 양원 노인홈 특별 양원에는 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 노인 전문시설에 연수를 의뢰를 받을 때 이때 특별 양원노인홈 연수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절실하게 왜 농협이 왜 고령자 복지 사업에 농촌 고령자 복지 사업에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가 심정적으로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특별 양원노인홈의 연수 지임은 20년간 시의 홈헬퍼, 가정봉사원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를 일해왔는데 근데 그동안 농가에서 홈헬퍼 파견을 해주세요 하는 의뢰가 한 건도 없다. 홈헬퍼가 농가가 필요하는가? 그런데 보게 되면 주위에 둘러보게 되면 치매에 걸려서 누추한 방에서 틀에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노인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처지의 농가는 그래도 홈헬퍼 파견을 그런 시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농촌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골고루 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넓은 조직과 농촌의 형태를 가장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농협이다. 농협이다. 그래서 당신들 농협맨들이 농협 직원들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서비스를 2년 하면서 그걸 기다렸는데 마치 잘한다 이야기예요. 바로 거기서 농협이 왜 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가, 특히 고령자 복지 사업을 하는가를 자기가 절실하게 심정적으로 깨달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우치비아 시의 사회복지에 도움을 얻어가지고 94년도 이 상공호흡을 30년 조직에서 모임 해바라기회 그런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이 홈헬퍼 파견을 의뢰받은 것이 상도하 후생령 우리나라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관계자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즈미아시 해바라기 회에 홈헬퍼 파견을 의뢰를 받았는데 58세의 와상 여성입니다. 이 와상 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상도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와상이나 중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상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간 파견을 의뢰했는데 왜 농협을 오기로 했느냐? 앞에서 이제 이 시기는 개호보험이 도입되기 이전에서 6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행정에 의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60세 이하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뇌졸중이라든가 58세의 그런 이제 이 와상 이 클라이언트는 뇌졸중이라든가 저발성 치매 이런 계통이겠죠. 우리 완전히 와상 상태에 있는 힘든 그런 케이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상 그런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서비스의 양과 질,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홈헬퍼들에게 교육받은 홈헬 전화하니까 2명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기다린 때와 나머지 대부분이 뭡니까? 자신 없다. 가서 성서 선택만 하다가 그거 가서 자신 없다 하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서비스 들어가서 이 요일마다 실습을 행하고 후생년이 무료 관계되어 있으니까 개요에 대한 그런 기술을 배우고 담당 요일마다 병실로 헬퍼로서 뭡니까? 그러한 과정을 실습을 바로 상부홈헬퍼를 앞에서 개요를 하는 그런 기술을 앞에 의료 관계자에 통해서 실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한다고 상사에게 프미스를 올리게 되니까 이 상사가 자신은 이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 개시한다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상사가 하는 말이 당신 초보인데 이러한 와상 노인에 대한 그러한 케어를 의뢰를 받았느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나 상의를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뭡니까? 반려시키겠죠, 반려시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홈협회 의혹을 돋우고 그다음 실습도 하고 했는데 의욕이 넘치는데 활동 중지할 수 없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농협의 중앙회 그죠? 중앙을 통해서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이 우즈비아시의 이 농협도 이러한 고령자 보호 고령자 복지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중앙회에다 물어도 이러한 힘든 케이스가 너무 와상이라서 힘들다 어렵다 사고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이 상사를 선택해 주시라고 믿었는데 중앙에도 역시 그건 무리다. 그래도 이제 이 뭡니까 홈헬퍼들의 그런 의혹을 꺾을 수는 없어서 시청을 상담을 하니까 역시 농협인이 한다니까 이 대단한 케이스를 맞았다 이거죠. 현재 행정으로서는 앞에서 얘기한 공적인 행정으로서는 60시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와상 그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58세에 해당되는 안 되나 공적인 할 수 없다. 농협이니까 할 수 있고 농협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뭡니까 기대 그리고 권대를 받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물어주라. 그 다음에 서비스 기록장 보고 용지에 대해서 없으니까 여기서 참고해서 농협의 판을 만들어주라. 도움을 받겠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후생님과 상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농협에서 하는 홈헬퍼 양성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카사 서비스 위주고 이런 중도의 와상 이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 상사들이 그다음 중앙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불인 아니다. 왜냐? 그러한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으니까 케어 기술이라든가 그런 모자라니까.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에 그런 후생년에서 의사들이 후생년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할 거니까 헬퍼들을 믿고 농협에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해봐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런 과정 시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해서 다시 품위스로 올리니까 이제 상사도 어렵지만 이제 수고해 주시오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하고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잘했어요 해보시려 했는데 이용료를 이용료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이용자의 돈을 받는다고요? 결정을 안 할까? 저는 이제 왜냐하면 앞에서 가사 원전 형식,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용료 문제 전혀 생각지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상의해서 연락하겠다 하니까 근데 뭡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측면 농업의 그러한 홈헬퍼들이 무료를 해왔으니까 뭐 무료를 하겠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홈헬퍼들이 농촌 우측미야 시 농협의 홈헬퍼들이 아주 훌륭하다. 돈 안 받고 자원봉사하니까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시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동안에 한참 동안 이제 이 뭡니까? 그 호멜파 서비스를 무료로 하겠다니까 얼마 동안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느 기간,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것을 당신이 확증할 수 있느냐, 당신이 그 말하는 그런 호멜파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후생노동성 인자는 2급 호멜파 자격이 있는 그런 헬퍼들이 아니라 와상노인 그 다음에 중복치매노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주로 신체 개호라든가 서비스 업무들은 그런 헬퍼들이 아니냐. 왜냐? 단순한 뭡니까? 청소라든가 세탁이라든가 가사 서비스, 원조 서비스는 그런 호멜파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하는 데서 전혀 뭡니까? 이 담당자가 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상태로 뭡니까? 하겠다 하니까 한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담당자가. 그래서 요금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라. 그래야만이 비용을 받고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있고 그 기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라. 그래서 그리고 그 비용 문제를 얼마 받아야 되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뭡니까? 민간에 제가 복지 사업을 하는 오지미아 시 제가 그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상의해가지고 그쪽에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도 이제 시에서 연락받은 시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농협이 드디어 민간 조직으로서 농협이 이런 복지사업에 나서는군요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민간의 힘으로 오즈미아 시의 노인복지를 지원해 갑시다. 요금은 요금은 어떻게 받으면 좋으냐? 우리하고 같이 맞추어가지고 받는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맞추기라고 이용 요금 그래서 맞추기를 하고 또 이 자료라든가 이러한 공익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이용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죠. 시농협에서는 거기서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주일 후에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 오지미아 시의 사회복지협의회 그 자료 가져가지고 위에다가 오지미아 농협만 붙여가지고 이 자료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첫걸음이 바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이 아주 이제 성공적이고 아주 그러게 상당히 용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시라든가 그 사회복지협의회 도움받으면서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또 열성적으로 또 오지미아 시의 농협의 호멜파티 열심히 하게 되면서 진지한 서비스가 이용자의 마음을 붙잡아서 바로 자기 자신의 지역에 있는 농촌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니까 진지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이용자의 마음을 붙잡아서 농협의 해바라기 효율성이 역시 입성으로 확대돼 갔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 대상자 그동안에 농협에서 양생해서 상급 호멜파 체계 갖고 활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소문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참여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호멜파의 그러한 호멜파 서비스 사업에 인정을 받아서 96년도에 바로 시에서 공적인 호멜파 파견 서비스 사업의 계약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수탁 사업을 경험을 함으로써 뭡니까? 점차 이러한 대상자를 넓혀가고 그러한 서비스도 확대해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점점 더 호멜파가 부족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한 호멜파 이 영수 대상자를 95년까지는 이 농협 여성복지관으로 한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농협에 있는 여성부에는 이 대상자가 뭐냐? 5월에 모시기 할 때, 그 다음에 이 9월, 10월 뭡니까? 추석할 때 이거 할 수 없다. 그냥 바로 그 사람들의 농가 여성들은 서로 그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쁜 5월과 10월, 9, 10월에는 그런 활동이 비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비스 대상자 고령자 입장에서 중풍령 치매는 어떻습니까? 그 5월이라고 9월, 10월이라고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다 이거죠.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속적인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들이 그래서 대상자를 넓혀서 양성연수의 대상자를 농협 여성부 지원에 하지 않고 전체 조합으로 확장하시고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뒤에는 조합원 밖으로 확대시켜서 지속적으로 5월달, 9월달, 10월달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양성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가하는 그런 고령자 서비스 수요에 신뢰하시는 공급 체제를 만들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확대돼 갔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뭡니까? 오즈미아 시의 농협이 우리 사회 지역의 농협도 그렇습니다만 조직 개편이 있어서 같이 합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즈미아 농협이 4개 정하고 합쳐가지고 이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계 그 농협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뭡니까 시군국이죠. 군이라고 할 수 있죠. 농협에서는 전담 생활지도를 배치 않고 다른 이제 이 뭡니까 전업 업무가 아니라 겸임을 하면서 이 한 명의 여성 조직이라든가 생활지도를 시설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협의 고령자 복지사업을 명확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원 전임 체계를 이 합병추진협의회 요청해가지고 생활지도원 5명, 상금호mel파 20명의 생활복지 관을 신설하게 되고, 그러니까 책임을 주는 겁니다. 조직에 정확하게 책임지고 전임직을 해야지 어영부학이 지금 막 개명을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생활복지과를 신설해서 바로 이제 호멜파 파견 서비스를 사계정에서 확대하게 됐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계정 호멜파 양성 수료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 호멜파 서비스의 활동 참가를 위해서 활동 참가자 수, 그 다음에 호멜파 수를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즈미아시의 농협, 우즈미아시가 뭡니까 공적인 행정의 그런 농협의 사업으로서 직접 사업비로서 농협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 농협 이 우즈미아시의 그런 농협 해발하기 위해 하는 고령자 복지 사업은 우선 공적인 행정이 우선을 하고, 그것에 뭡니까 너무 많고 앞에서 얘기한 사례가 여러 가지 공적인 행정이 감당이 어려운 그러한 케이스, 행정을 보완하는 케이스로 이러한 사업을 담당해서 훌륭하게 이제 공적인 행정에 부족한 부분,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러한 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지의 농협 직원이었던, 그리고 그전까지 전혀 복지사업에 경영을 했었던 후지의 씨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고령자 복지사업의 창설 업무를 그것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도대체 이 업무를 맡긴 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할 역할이 뭔지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잘 나타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이러한 기존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던 공적행정 민간의 그러한 도움을 특히 받았고, 특히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의 호멜프로 20년간 연수진하는 다음에 시집적으로 농협이 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말을 듣고 바로 농협이 반드시 나서야 하는 그러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 농협이야말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농촌에서 가장 잘 숙지하고 있고, 전통의 농촌의 개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치매 와상 노인이 누추한 방에서 방치되고 있어 아무도 신고를 안 한다 이거죠. 서비스 도움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있는 농협 직원이라면 다 뭡니까? 그런 서비스는 그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다 뭡니까? 서비스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부감 완화시키고 농협 협조를 얻고, 그다음 자원봉사나 협조로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고 뭡니까? 그러한 확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담당 직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위 경영층들이 그러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를 법 개정을 통해서 법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전담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지 겸임하게 되는 책임성이 애매하다 이게. 전담 직원을 배치돼가지고 전담하는 부서로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만이 이것이 책임을 갖고 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농협조합원에서 뭡니까 여성부에서 농협의 전체 조합으로, 그 다음에 비조합을 해서 확대해서 보좌라는 호멜파들을 거치게 나갔다. 그 다음 나아가서 이 호멜파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간보호 사업에 뭡니까 확대시켜서, 그래서 호멜파를 보다도 유효하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호멜파에 뭡니까 호멜파로 전업을 하면은 전업 호멜파의 고용 안정,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개호 서비스 진리 향상, 농협의 농협도 역시 이 호멜파 파견 서비스 주간 분배 사업하면서 사업의 안정성, 사업 체계의 안정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동시에 하는 그러한 체제로 발전을 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이 사례에 일본의 이 농협의 고령자 고령자 복지 사업의 사례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 일본은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농촌도 역시 고령자 비율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광주 지역의 30% 넘는 지역이 국성 보선이가 4개 지역입니다. 일본은 그때 한 단계 뛰어넘어서 50% 넘는 지역, 우리도 멀지 않게 올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심각한 농촌의 그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영희 교수가 뭐 연구자라든가 축적된 연구가 부족한 그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들 수도 글을 쓴 것이 이걸 의뢰를 받아가 쓰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러한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동원 자원으로서 공적 서비스 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농촌에서는 뭡니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접근성이 한계가 있고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도 뭡니까? 농촌 지금 극히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한 농촌에 그래서 공사의 그런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그 다음에 분야의 정리에 그러한 조직들 네트워크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거대한 조직을 이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 최대 민간 비영리 조직인 농협을 농촌복지공동체 구축에 대한 것이 바로 일본에 사회된 것이 먼저 그 앞서서 필요하다. 왜냐?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이 243만 명입니다. 농민 출자를 설립한 1180회 조합, 일선조합, 그 다음에 종합중앙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만 5천 명 정도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민간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추진총액이 120조 원, 일선조합 신용사업 추진이 140조 원, 한국 최대 금융조직입니다. 이 인력 재정, 이 조직이 바로 앞에서 가장 뭡니까? 그 대부분이 뭡니까? 그런 조합원들이 90%가 다 90% 이상의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조직이 다른 조직이 앞서서 이 조직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 농민의 90% 이상이 조합원인 농협이 다른 조직이 앞서서 네트워크라든가 각종 공사의 그런 뭡니까? 작은 조직의 활용이 앞서서 이 농촌복지 사업에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협은 다른 조직보다도 농촌의 사장을 가장 또 잘 속시하고 있고 바로 뭡니까? 자기가 이웃에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농협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시설이라든가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고가 자랐는데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등의 작동 동원을 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 가장 그 막강한 조직이 바로 농협이다. 비영리 민간 조직에서 농협이다. 특히나 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시장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전 초급파입니다. 불법 탈법이 뭡니까? 판을 치고 있고 요양보험의 저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개인부담 안 받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왜곡된 시장에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맡기는 이 전략에 대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런 견제를 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이 견제를 하고 그러한 문제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그 다음에 농민의 이익에선 입장에서 그걸 모니터하고 감시하고 제동을 구한 그 역할이 농협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민간 비영리적인 고유의 그러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것은 고령자 복지만이 아니라 앞에서 소득이라든가 보건복지라 주거라든가 공적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뭡니까? 지금 노인복지만 시장화 전략에 의해서 노인 장기요양제에서 이렇게 되죠. 다른 부분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 부분은 지금 마찬가지로 조치제도 ND에서 하고 있어.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기계적이고 회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서 그들의 니드에 맞는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비영리 조직으로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원고를 쓰고 있는 과정에서도 신문에 보니까 농협 조합장 선거도 특대 건법 이사도 이런 5명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기서 어떤 지역 한 군데 한정한 것이 아니라 농협의 비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TV라든가 매스컴상에서 비리 문제는 지역을 막론하고 어제 오늘이 아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바로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농협이 바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농협에 대한 그런 인식이 또 앞에서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추후에 보면 나오가 있습니다만 우찌미아시의 농협의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도 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서비스 하기 전과 서비스 후에 농협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했는데 서비스 하기 전에 우찌미아시의 농협에 대한 그 이미지는 자신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이 32% 필두로 해가요. 좋지 않은 이미지가 77%. 일본 농협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던 농협 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 인식이 수에 나와 있듯이 헬퍼들의 각종 이 농촌의 그 니드에 맞는 그러한 적합한 그다음 진정성이 있다는 서비스 받고 나서의 그러한 안길 조사에 의하면 91% 이 대상자가 농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농협의 그 역할, 농협의 뭡니까? 바람직한 이미지 개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복지사업 참여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일러진 그 농협으로서 이를 위해서 농촌의 복지 사업을 통해서 앞에서 본 것 같이 후지의 보고서에 나오듯이 그렇게 농협의 이미지 개선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완전히 뭡니까? 개선된 농협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이런 것은 농협의 뭐 슬로건 구호에 나오죠. 농촌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촌 문화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명과 실이 다르다 이거죠. 그 명과 실을 맞추기 될 필요성에서 농촌 지역의 농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러한 열려진 농협으로 앞으로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